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말을 좀 더듬었네요. 네, 이번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백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미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3상에서 94%의 효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현재 임상 3상에 들어간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5개사 제품을 대상으로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예. 화이자와 모더나의 중간 결과가 긍정적이게 발표가 되면서 코로나19 이 백신 두 종이 긴급 사용 승인 신청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처럼 백신과 같은 신약 개발에서 임상 시험은 무척이나 중요한 단계입니다.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임상 시험을 위탁 대행하는 CRO 기업 바이오 컴플릿의 허재혁 대표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컴플릿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허재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회사 이름이 바이오 컴플릿입니다. 컴플리트 그러니까 완벽하다라는 뜻인데 이 사명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직접 설명해 주시죠. 네, 국내 신약이 되게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의약품 개발업에 종사하면서 후보물질 도출 역량과 다양한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네. 한국에서 하나의 바이오 의약품을 완성하자는 의미로 바이오 컴플릿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회사 하나로 모든 것을 완성하자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바이오 컴플릿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CRO입니다. 저희도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CRO라는 단어 처음 듣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예. 어떤 뜻인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컨트랙트 리서치 오거나이제이션이라는 그 이니셜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글로벌 제약사들이 임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GCP라고 하는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임상시험 기준이 되는 것들이 엄격해지다 보니까 전문기관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전문기관을 보통은 CRO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비임상 CRO, 임상 CRO로 좀 나눠지는 편입니다. 예. 예. 이 바이오 컴플릿은 그 비임상 CRO, 임상 CRO 중에 어느 쪽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러게요. 저희 바이오 컴플릿 같은 경우는 해외로 나가는 많은 분석들이 국내에서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의 분석 기술 역량이 높아서 분석 쪽에서 비임상하고 임상 쪽에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다음 질문 들어가기 전에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 바이오 컴플릿이 그 CRO 센트하고 글라이카는 회사 두 회사 합병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각각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였고 이게 합병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CRO 센트는 임상 CRO로 가지고 있고요. 글라이칸이라는 회사는 당단백 분석,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세입니다. 네. 당세 위치에 따라서 효능이 바뀌거든요. 그런 당세를 분석하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글라이칸이어서 CRO 센터의 임상시험 경험과 물질의 특성을 분석하는 글라이칸이 합병해서 바이오 컴플릿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바이오 의약품은 이제 그 케미컬 의약품이 아니라서 네. 이게 똑같이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 당이 그 의약품에 어디에 단백질이 달라붙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그게 성격이 변하는데 그걸 똑같이 붙이는 그런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다. 예. 그게 이제 글라이카이는 회사였고, 그다음에 원래 CRO로 하던 회사가 CRO 센터였고, 예. 그 두 회사가 합병을 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그 CRO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신약 개발이 이제 처음에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임상 동물 실험을 하고 네. 임상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허가 단계가 있잖아요. 네. 이 각 단계가 다 이렇게 모든 지난한 아주 오랜 과정인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보통 R&D라고 하는 부분은 후보물질 개발, 그리고 비임상이라고 하는 거는 동물 실험, 그리고 예. 임상은 인체 적용 실험, 그다음에 인체 적용 1, 2, 3상이 끝나면 허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각 기간은 뭐 3에서 5년의 이제 후보물질 도출, 그다음에 동물 실험에서 2에서 3년, 그리고 1상, 2상, 3상은 1년, 2년, 3년 이상의 기간이 걸려서요. 예. 의약품 개발은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긴 여행입니다. 총 10년에서 15년이나 예, 걸리는군요. 네. 그 15년 정도 걸리는 기간 중에서 대부분의 기간이 이 임상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임상이 뭐 IND 1상, 2상, 3상, 그다음에 NDA라고 하는 과정이 각각의 인터벌도 있고 해서 6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은 소요됩니다. 이게 네. 되게 빠른 트랙으로 갔을 때고요.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긴급 승인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이례적이죠.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CRO는 그 임상 시험을 위탁해서 대행해 주는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기간에 그 업무를 다른 회사를 대신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의뢰한 회사와의 관계가 굉장히 좀 이렇게 밀접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바이오 컴플릿 같은 경우는 파트너십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임상에서의 실패는 제약사에선 큰 데미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는 의약품처럼 임상 시험을 대행해주고 있고요. 예, 그렇군요. 근데 그 임상 시험하는 과정에서 그 의뢰한 기업의 어떤 핵심 정보를 다 알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그런 기술 유출이나 이런 위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계약상으로 많이 묶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계약을 한 2, 3단계로 묶어서 컨피덴셜 계약을 별도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임상이 굉장히 하여튼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치료와 백신, 임상이 네. 무엇인지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네. 근데 이제 임상 시험이 굉장히 실패 확률이 높잖아요. 단계별로도. 뭐 이 단계별로 어떻게 왜 이렇게 임상 실패 확률이 높은 건지 그 이유는 또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임상 1상, 2상, 3상을 봤을 때 1상에서 약 50%의 성공률, 2상에서는 30%의 성공률, 3상에서는 60%의 성공률이 있는데요. 뭐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는 한 99.6%의 실패율을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실패했다는 뜻이네요. 예. 임상 실험은 계획서를 잘 작성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임상 수행을 잘 해야 되고, 최근에 위약하고 시험약하고 섞였다는 얘기도 있었고 하는 네.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연구단에서 많은 연구들이 있어야지만 임상시험 계획서가 잘 나오고요. 그런 실패 원인들은 결국은 부족한 연구 결과로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연구단에서 많은 연구를 해야지 인체 임상 결과가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의미는 임상에 들어가기 전에 그 동물 실험 단계에서 좀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보통 의약품 말씀드리기 전에 몸은 거의 다 스위치 온오프와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상황일 땐 온을 시키고 어떤 상황일 땐 오프를 시키는데 의약품은 들어오면 한 방향을 가지거든요. 네. 억제를 하거나 증진을 시키거나 예.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반응들이 나와서 뭐 이상 반응도 나오고 뭐 쇼크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면 이제 임상이 드랍이라는 표현을 써서 임상이 실패하는 경우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인간의 몸하고 동물의 몸은 다릅니다. 너무나 다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지만 네. 임상 시험에서 성공률은 높아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업들이 빨리 임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 뭐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것만 동물 실험에서 하고 네.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결과 나올 확률이 크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IND라고 해서 인체 적용 시험하기 전에 내는 서류에 보면은 뭐 체내 동태, 그러니까 흡수, 분포, 배출, 그리고 효과, 그다음에 독성 정도의 데이터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아, 예.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되게 필수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임상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체 임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동물 실험 단계에서 좀 탄탄한 데이터를 촉척해야 된다. 예, 이런 설명이었던 것 같고요. 예. 이제 그 코로나19 얘기 네. 다시 돌아가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한창이잖아요. 네. 근데 역시 관건은 그 임상 시험인데, 네. 근데 그래도 해외는 좀 환자 수가 많아서 임상 시험 참가자 모집이 좀 수월하다고는 하는데 국내 상대로 적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어요. 예. 실제 CRO 경험으로 보면 어떤가요, 현장 분위기가? 국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치료제가 26개 그리고 백신이 2개가 임상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치료제의 경우는 환자가 늘면 대상자로서 등록이 용이해지는데 백신 같은 경우는 특히 겨울철이 되면 뭐 독감 바이러스와 관련된 백신을 맞으면 약 한 달 뒤에 백신 임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환자 모집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최근에 화이자와 모더나에서 많은 좋은 결과들을 내놨는데 한국에서도 임상이 잘 되려면 임상을 하시는 많은 분들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공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이유는 화이자하고 모데나 같은 경우는 RNA 백신이고 지속 가능 항체 생성률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상에 참여하라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렵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건강한 네.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할수록 대승적인 차원에서도 네. 국내 임상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만큼 임상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참여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 현재 단계에서는 그 임상 시험 이게 정보 제공이 좀 제한적으로 되고 있는 건가요? 거의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예. 선택적으로 아마
임상에 등록이 되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페이션트 라이크 미라는 그 사이트를 열어서 모든 전 국민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임상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좀 대상자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찾아서. 있는. 예. 그런데 국내는 이게 IRB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픈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임상 시험의 활성화를 위해서 네. 대상자의 적극적인 지원. 임상 시험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약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약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고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의 약값을 예. 임상 시험에서 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걸로 본다 그러면 그런 네. 사이트를 국가에서 오픈해 준다 그러면 더 많은 대상자들이 더 많은 임상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상 시험을 받아들이는 또 문화가 다른 나라 좀 다르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 임상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왜 이런 임상 시험 그 전문 기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바이오 컴플릿의 또 다른 사업 분야가 바로 신약 개발인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신약 개발 주요 파이프라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항체의약품, 항암제를 대상으로 하는 6개의 항체의약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생혈관이라고 하는 혈관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 10대 때는 네. 한 10cm 직경에 혈관이 100개 정도 있으면 네. 20대가 되면 55cm의 직경에 50개로 줍니다. 결국은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혈관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경우는 종양, 암하고 그다음에 여성의 경우는 배란이나 월경, 그다음에 상처가 깊이 났을 때 외에는 혈관이 새롭게 만들어지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혈관이 필요로 하는 질병군이 많고 노화와 당뇨로 인해서 예. 혈관은 점점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혈관을 재생하는 신생혈관을 만드는 의약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느 단계에 지금 가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 연구는 올해 끝나고요. 올해 이제 클리니컬 바이얼이라고 하는 부분에 진출하기 위해서 GMP 규제 기관으로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자, 바이오 산업이 성장하면서 각자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 분업화, 전문화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이오 컴플릿이 임상 시험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성장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이오 컴플릿의 허재혁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